아니라니까. 당신들 도대체 뭘 보고 내가 죽였다는 거야? 평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다던데요. 이봐요. 사이가 좀 안 좋으면 다 죽였다고 의심받는 거예요? 예? 사고 나기 하루 전날 거기 왜 가신 겁니까? 경찰이 내민 증거에 당황하는 도영 씨. 그것은 바로 저수지 인근 CCTV에 찍힌 도영 씨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경찰은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에 뭔가 수상한 점을 여러 개 발견했었어요. 이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후에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의혹을 품게 했는데요. 경찰은 동네 사람들에게 황 씨의 가족과 대인관계에 대해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펼쳤습니다. 또한 차 사고 현장 주변에 CCTV도 모조리 탐색했는데 아들 황 씨가 사고 현장의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그게요. 당신 미리 현장에 가본 거잖아요. 예? 그게요. 답답해 진짜. 왕도영 씨, 이제 바른대로 얘기합시다. 당신의 아버지 살해하고는 사고로 위장하려고 수장시킨 거잖아. 아니라니까요. 답답해 정말. 제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를 밀어서 넣은 건 맞는데요. 제가 아버지 죽인 건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저수지로 차를 밀어 사고를 위장했을 뿐 결코 아버지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황도영. 이 기막힌 주장은 뭘까요? 아버지의 죽음에는 뭔가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도영아, 얼른 일어나봐, 얼른. 아유. 왜 그래? 금방 잠들었는데. 네 아버지가, 아유, 얼른. 아버지! 아유.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 이걸 어떡하냐. 아이고.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던 아버지. 아마도 심장마비가 온 듯한데 정말로 아버지의 숨은 멎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엄마. 왜? 잠깐만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왜 구급차를 못 부르게 하는 걸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한참 동안 어머니를 설득하는 황도영. 아이고 이놈아, 아무리게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엄마. 제발. 우리도 좀 살자. 아버지의 시신을 영안실로 모시지 않겠다는 황도영. 대체 무슨 속셈인 걸까요? 아들 황 씨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음에도 곧바로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으로 아버지를 옮기지 않았어요. 어쩐 일인지 사망한 아버지를 방 안에 그대로 뒀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끄고 창문을 여는 등 집안의 온도를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집안에서 자신과 어머니는 옷을 몇 겹씩이나 쌓여둔 채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러 토요일이 됐습니다. 싸늘한 집에 아버지 시신을 방치한 황도영. 뭔가 결심한 듯한데요. 황도영은 저수지로 아버지의 차를 몰고 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차의 뒷문을 여는 황도영. 뒷좌석엔 아버지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차에서 무언가를 꾸미는 황도영. 황도영은 아버지를 운전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차를 밀어버립니다. 서서히 저수지로 빠져드는 아버지의 차. 자연사한 아버지의 시신을 사흘간 방치해 사고사로 조작한 황도영. 그 후 황도영은 아버지의 차가 저수지에서 떠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발견되지 않으면 어쩔까 노심초사하며 사고 소식을 기다렸던 것이죠. 살해 혐의를 받게 되자 관을 열어서라도 사인을 밝히려 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검해보자고요. 부검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드님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이놈 망나니 짓에 그렇게 동참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근데 시신은 왜 3일 동안 방치한 거예요? 그게요. 대체 도영이 아버지의 시신을 사흘 동안 방치한 이유는 뭘까? 다섯 배니까요. 응? 뭐라고요? 사흘만 있으면 5배가 된다고요. 사흘이 지나면 5배가 된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는 9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도영은 그때까지만 해도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제법 착실한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해는 다 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버지가 질병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사인하시면 돼요. 여기? 네. 그래. 됐냐? 예. 아버지 잠깐만요. 뭘 또? 상해보험 하나 더 들어놓으셔야죠. 도영은 아버지의 노후를 염려해 여러 가지 보험 가입을 권유했는데요. 이거는요 특약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주말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4억 원이 더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냐? 그럼요. 그러니까 아버지 몸조리 잘 하셔야 돼요. 아버지 심장병 있으시잖아요.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큰일 난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요. 이왕이면 주말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야 저랑 어머니랑 보험금을 많이 타고 좋다 이거죠. 있기는. 가는데 날 받아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비교적 많은 운전자 보험이 교통사고를 주말과 평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험사들에선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주말 교통사고 상해사망보험금 특약을 운전자 보험 내에 많이들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입시킨 보험도 이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평일에 질병으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3일 동안 시신을 방치해가며
가면서까지 사망 사유를 조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경찰들은 아버지의 시신이 반나절 만에 너무 많이 부패한 점을 수상히 여겨서 추가 조사를 했고 단순 사고가 아닌 아들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놈아, 네 아버지가 평생에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죽어서까지 그런 꼴을 당하게? 이놈아, 그건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야, 이놈아! 아이 정말. 아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러게 이왕 돌아가실 거 사흘 후에 돌아가셨으면 좋잖아. 아이씨. 형사님, 이 부려막심한 놈 감옥에 쳐넣어주세요. 이런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아이 정말.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고. 형사님, 저 누명 벗겨진 거 맞죠? 그쵸? 결국 아들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끝내 아버지의 시신 부검까지 요청했어요. 부검 결과 아버지는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밝혀져 아들의 살인 누명은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직접 죽인 게 아니고 또 보험금 지급 전이기 때문에 사망 사유를 조작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게다가 당시 빚 때문에 본인의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서 사실상 기소유예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보험금에 눈먼 페르나라는 꼬리표를 달게 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 개명까지 한 후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악은 돈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제 욕심을 채우려 아버지의 저승길까지 막은 황도영. 어쩌면 그는 욕심에 못 이겨 아버지를 또 한 번 죽게 한 것은 아닐까요?